제3장 기타 행정 작용 1. 분양 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즉 관리 처분 계획은 처분성이 있죠. 그래서 항고 소송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2번 양립 불가능한 후행 도시계획 결정, 즉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후행 계획 만들면은 유효가 되는데,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양립 불가능한 후행 계획을 만들면은 무권한 자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문장 속에서는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없다는 말이 없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성선설 원칙에 따라서 일단 착한 사람 원칙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신계획 우선이니까 후행 계획은 유효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3번 판례에 의하면, 즉 절차적 요건이 필요 없다. 주된 인허가가 있고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을 때 아직까지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주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의제되는 인허가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을 절차 집중설, 즉 주된 인허가의 절차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입장을 절차 집중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건축 허가로 의제가 되는 형질 변경 불허가, 물론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건축 허가하고 형질 변경 허가가 있으면 소송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인 건축 허가가 됩니다. 요게 처분성이 있고, 그러나 본안에서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건축 불허가 사유와 형질 불허가 사유를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툴 수 있는 것은 주된 인허가든 의제된 인허가든 사유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죠. 5번 도시 재개발 구역의 지정이다, 지역 지정이다, 구역 지정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행정계획으로 파악하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있죠. 재량사항으로 파악한다, 그런 말입니다. 6번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즉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소송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은 될 수 있느냐? 헌법소원도 비구속적이면은, 즉 비권력적이면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구, 그랬죠? 해외 직구,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령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은 될 수 있죠. 7번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예외적으로 있죠. 원래 계획 변경 신청권이라는 것은 계획 보장 청구권 일종으로서 부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네모, 즉 중대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행정계획상 시설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8번 행정지도에 따른 허위신고는 역시 위법한 거죠. 그래서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즉 뭡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임의적 협력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도에 따라서 허위 신고한 것은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그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지게 되는 겁니다. 9번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즉 요구라고 돼 있죠. 이것은 행정 지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소원의 대상도 비권력적이라서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 지도를 하더라도 규구,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칙 시정 요구는 규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거라서 소송은 안 되지만 헌법 소원은 예외적으로 된 케이스가 됩니다. 10번 창덕궁 비원 안내원 채용 계약은, 즉
비원 안내원이니까 전문직까지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11번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의 이런 말이 있으면 계약 아니면 처분이죠. 계약이라면 공법상 계약 아니면 사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공자사 그랬죠.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한 협약은 중공, 공법상 계약이다. 자원 회수시설, 위탁, 협약 같은 것들은 자사고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중공, 자사. 그다음 12번 행정. 자, 공법상 계약을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이 나와 있는 실정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공개기,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죠. 절차법에서는 확약을 문서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14번 행정. 자, 확약을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절차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대부분의 행정 작용은 행정 절차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번, 14번 헷갈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15번 위법한 확약은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무슨 법에, 즉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사위 했죠. 사정 변경으로 약속의 이행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위법한 확약이죠. 그런 경우에는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16번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럼 이 협의는 처분 절차죠.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 즉 처분하기에 앞서서 확약을 할 때, 즉 확약 전, 확약 후 언제 본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약 전이라고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처분 절차를 처분 전이 아니라 확약 전에, 확약 그 앞에서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3편 행정 절차와 행정 정보를 보겠습니다. 제1장 행정 절차. 1번 기반시설 부담금 처분하면서 과태료 기재했다? 이유를 잘못 적은 거죠. 그 원칙은 위법한 건데 이것은 사전 안내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미 기반시설 부담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 2번 절차상 하자를 시정해도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된다. 하자를 고쳐도 결국 똑같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게 학설 대립합니다. 그러나 된다고 보는 것이 동설 판례 입장이다, 이런 말이죠. 3번 처리 기간 설정 공표는 수익적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그러나 처분 기준 설정 공표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다 가능한 거죠. 4번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은 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안보, 국방에 대한 사항이 모두 적용 배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절차를 거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 그럴 때만 적용 배제이기 때문에 원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5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절차법 하면은 뭐 절차법이나 시행령까지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어쨌거나 절차법이 적용 제외되는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번 군인사법상, 즉 진절머리 나죠.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은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직해임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절차법이 적용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으면 절차법이 배제되고 없으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진절, 이렇게 암기를 하시겠죠. 그 다음 7번 관할이 불분명하다,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 협의로 관할을 결정합니다. 각 행정청이 협의하게 되면 서로가 미루겠죠.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이 협의로 결정한다 그 뜻이죠. 8번 행정응원에 드는 응원을 누가? 도와달라고 한 사람,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는 거겠죠. 요청을 받은 사람은 도와주는 거니까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돈을 낼 겁니다. 물론 그 얼마나 금액과 방법은 요청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죠. 금방협 그랬죠. 금액과 방법은 협의사항이다. 9번 당사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죽었으니까 자동 승계죠. 승계한다. 이거를 당연 승계. 그러나 사실상 권리를 양수한 자는 행정청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즉 임의 승계가 되죠. 그래서 사망이나 합병은 당연 승계 한다로 끝나고 사실상 양수한 경우는 임의 승계니까 승계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겁니다. 10번 다수의 대표자가 있을 때 행정청에 대한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즉 다수의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 명한테 하면 효력이 있는데 예외가 통모죠. 통지는 다수의 대표자 모두에게. 그래서 통모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1번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원래 처분은 문서로 하는 건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땡그랑 동전 그랬습니다.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두 가지죠.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김경, 말김경,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말 등으로 할 수 있죠. 말이나 전화 등으로 구별하시고 그 다음 12번 행정 절차는 서면 심리주의가 해석상 인정됩니다. 직접 명시된 건 아니고 13번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 신청이죠. 처분이 아니라 그럼 국민이 국가한테 하는 거죠.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즉 이때를 도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행정청 컴퓨터, 내려갈 때는 상대방이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입니다. 확인한 때가 아니고 14번 행정청은 발급요건 흠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즉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형식적 요건을 결의할 수 되죠. 실체 요건은 결의했는지를 공무원이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 의무가 있습니다. 실체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지만 단순한 착오라든지 일시적 사정 같은 경우에는 실체 요건이라 하더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5번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것은 의견 청취 예외 사유가 되죠. 사전 통지 예외 사유는 세 가지. 공자성이죠. 공공의 안전, 자격 결여, 성질상 성질상 애매할 때 성질 곤란. 사전 통지 예외 사유고 의견 청취는 사전 통지 예외 사유 세 가지에다가 요거를 포함하죠. 포기 명백. 그래서 의견 청취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 뜻입니다. 의견 청취는 세 가지가 있죠. 청공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16번 법원의 재판으로 처분에 전제되는 사실이 전부 증명되면 그때는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죠. 공자성할 때 자격 결여가 재판으로 증명된 때, 그 증명은 전부가 증명된 때, 판례상으로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것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청문회 사전 통지는 시작 10일 전까지 해야 되죠. 공청회는 14일 전, 청문은 10일 전입니다. 그 다음 18번 관보 등에 공고한다는 것은 신문에 발표하는 거죠. 신문에 발표하는 것은 공청회겠죠. 그래서 암기하는 공공 그랬죠. 청문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만 참여하니까 굳이 신문에 광고할 필요 없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통지, 이런 통지 10일 전에. 공청회는 14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죠. 일반 국민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9번 행정청의 귀책 사유 없이, 이 말 중요하죠.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몇 회? 3회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생삼필 그랬죠.
생명 등 문제가 될 때, 3회 이상일 때, 필요하다 인정할 때, 그때 온라인 공청회, 옛날 법으로 말하면 전자공청회, 이것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즉 생산필 3회 이상일 때입니다. 20번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요건은 즉 절본 그랬죠? 절차법상 신고는 본래적 의미 신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나와 있지. 세 가지 기, 구, 형이죠.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기타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모두 형식 요건만 나와 있다. 그걸 보더라도 본래적 의미 신고만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21번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입법 4글자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네모 즉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죠. 그러나 행정 예고는 행정 2글자 그래서 20일 이상의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입법 예고는 40일, 20일이고 행정 예고는 20일, 10일인 거죠. 그 다음 22번 민원규제법. 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등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행위요구다, 시정요구가 아니라 행위요구다, 이런 거는 법질건기 중에서 기타민원이 되죠. 기타민원.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이 신청 같은 거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 설치 운영은 해야만 됩니다. 필수. 대부분 다 민원실, 대표적으로 민원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